네, 벌써 6월 말이 됐네요. 다시 돌아온 6월 배당과 계좌 정산 영상입니다. 저희는 파이어를 꿈꾸면서 열심히 자산을 불려가고 있는 평범한 40대 직장인 부부이고요. 거두절미하고 궁금하실 이번 달 현황부터 간략히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번 달 계좌 잔고는 지난달 대비 8,217만 원 늘었고요. 이번 달 받은 배당금은 161만 1,783원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 가장 큰 결정, 저희가 그렇게 애지중지 모았던 제피 전량 매도했습니다. 배당주로 월급을 2번 받는 시스템, 이렇게 하다 보면 파이어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다 하면서 열심히 모아온 배당주인데요. 그 배당주를 통째로 정리했다는 게 사실 저희에게는 아주 큰 결심이었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또 그 돈으로 뭘 샀는지 오늘 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배당주 투자를 시작할 때 했던 생각 다들 비슷하실 것 같아요. 배당금이 월급처럼 들어오면 나도 회사를 때려칠 수 있겠다. 수량이 늘어날 때마다 배당금이 같이 늘어나는 재미 분명히 있었고요. 근데 최근에 세금 건보료 계산을 좀 해보고 QAD 데이터를 다시 들여다보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배당주는 저희한테 매달 나 대신에 일하는 직원 같은 존재였는데 그 직원이 벌어오는 월급 받는 재미에 취해서 정작 회사의 자산을 키우는데 소홀했던 거 아닐까 싶더라고요. 한창 자산을 모아나가는 시기에는 성장주가 필요하다라는 말 이번 달에 QAD 데이터 뜯어보고 진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거기에 결정타가 하나 더 있었어요. 지난달 영상에서 제가 한 달 만에 수익률 40% 넘었다고 자랑했던 코덱스 미국 우주항공, 지금 마이너스 6%대로 내려왔습니다. 이래서 그냥 인덱스 사라 라고 하는구나 싶었고요. 그래서 개별주, 테마성 종목 정리하면서 인덱스 ETF로 점점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결론은 하나였어요. 당장의 배당금보다 미래의 자산 상승에 무게를 더 두자. 그래서 어떤 개별주를 팔고 어떤 주식을 추가 매수했는지 뒤쪽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실제로 뭘 어떻게 했는지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이번 달 전체 계좌 잔고는 15억 7,353만 원입니다. 지난달보다 8,217만 원 정도 늘었고요. 이번 달 잔고 증가의 1등 공신은 삼성전자입니다. 저희가 삼성전자 보통주 1,097주, 삼성전자 우 201주를 합해서 현재 주가 기준 4억 3천만 원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요 며칠 반도체 조정장이긴 하지만 지난달에 비하면 주가가 많이 올라서 계좌 잔고가 같이 올랐고요. 미국 주식은 지난달에 비하면 오히려 수익률은 마이너스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는 매매 변화가 좀 많았어요. 요즘 반도체가 하드캐리 하는 국내 주식시장이라 그동안 아껴두었던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해서 SK 하이닉스를 211만 원에, 삼성전자를 20만 7천 원에 추가 매수했고요.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이 축구하는 영상 보고 홀린 듯이 샀던 현대차, 수익률 처참합니다. 마이너스 17.84%로 현재 마이너스 423만 9천 원입니다. 반도체 빼고는 다 빠지는 장인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피지컬 AI의 차례가 언젠가는 올 거라고 굳게 믿고 현대차는 홀딩할 계획이고요. 근데 너무 빠지네요. 투자의 목표가 본전 탈출이면 안 되는데.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앞서 말씀드린 제피 전량 매도입니다. 화이자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이것도 같이 정리하면서 그 돈으로 QAD를 집중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QAD 보유 수량이 1000주를 넘어섰습니다. 한 단계 넘어섰다는 느낌이라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의미가 큰 숫자예요. 이제 저희 계좌에 남은 배당주는 제피 없이 제피Q와 SCHD 두 종목 체제로 정리가 됐고 앞으로 당분간은 배당주 비중을 늘리지 않을 계획입니다. 작년에 배당주 대신에 QAD 샀으면 돈이 더 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만 하다가 진짜 데이터로 확인을 해봐야 생각이 정리가 될 것 같아서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현재까지 세 종목에 각각 7만 달러, 현재 환율 기준으로 대략 1억 정도 되는 금액을 투자하고 배당금을 모두 재투자했다고 가정하고 나서 백테스트를 직접 돌려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은 결과 나왔고요. 1억을 투자했을 때 순수익만 비교해보면 QAD는 수익금만 무려 7,356만 원인데 반해 SCHD는 2,474만 원, 제피는 1,504만 원에 그쳤습니다. 누적 수익률만 봐도 QAD가 70%를 넘기는 동안에 SCHD는 23%, 제피는 9%대에 머무른 거죠. QAD의 수익률만 봐도 SCHD의 3배, 제피의 7배가 넘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차이가 난 거죠. 그동안 배당 많이 들어온다고 좋아했는데 약간 현타 오더라고요. 근데 이 표에서 진짜 중요한 숫자는 사실 수익률이 아니라
QAD의 최대 낙폭 마이너스 41.77%입니다. 작년 4월 QAD는 거의 자산이 반토막 날 뻔한 구간을 지나왔어요. 그 구간을 버틴 사람만 지금의 70%를 가져간 거고, 못 버티고 던진 사람은 그냥 마이너스 40%대 손실만 확정하고 끝난 거죠. 그러니까 QAD가 답이었다는 게 아니라 그 변동성을 버틸 수 있느냐, 이게 진짜 관건이라는 얘기를 꼭 같이 하고 싶었습니다. 6월 배당 내역 말씀드릴게요. 이번 달 총 배당금은 161만 1783원으로 지난달하고 거의 비슷해요. 세부 내역은 화면에 표로 띄워드릴게요. 먼저 미국 주식 배당입니다. 총 768.9달러, 원화로 117만원 가량 되고요. 제피와 화이자는 이번 달이 마지막 배당입니다. 다음은 국내 상장 ETF 및 개별주 배당입니다. 총 44만원 정도이고, 이 종목들은 대부분 연금저축과 ISA 계좌에서 운용하고 있어서 배당금은 전부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은 진짜 반도체로 울고 웃던 한 달인데요. 삼전닉스가 코스피를 멱살 잡고 끌어올리고 또 그대로 패대기 치는 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낙폭이 클 때 타이거 반도체 탑10 레버리지랑 코덱스 레버리지를 매수했다가 적당히 오른 구간에서 매도해서 약 550만원의 실현 수익을 냈습니다. 이 돈은 다시 곡소리 날 때 들어가려고 일단 예수금으로 들고 있습니다. 근데 두 종목을 같이 운용해보니까 결국 삼전닉스가 지수를 끌고 가는 구조라 두 ETF의 움직임이 거의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하나만 집중해서 사도 되겠다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QAD 요즘 계속 빠지길래 요 며칠 동안 계속 매수를 이어갔고요. 현재 QAD에 천주 약 1억 4,500만원 정도 들어가 있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매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물론 이런 결정에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마통으로 삼전닉스를 추가 매수한 부분인데요. 이번 달 수익률 자체는 좋았지만 반도체가 오를 때는 수익률이 배로 찍혀도 반대로 또 빠질 때는 제가 이자 부담까지 같이 떠안아야 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들고 있던 현대차가 마이너스 17.84%인 것만 봐도 같은 전략으로 종목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갈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예요. 그래서 이런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건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생각해보시고 결정하셔야 될 문제 같습니다. 다음으로 배당주 비중을 줄이는 게 모두에게 맞는 답은 아닙니다. 저희는 사실 은퇴 후에 배당주로 생활비를 버는 건 어떤 느낌일까 하고 미리 체험해보는 느낌으로 배당주를 계속 모아왔던 건데요. 막상 배당을 받아보니 물론 큰 돈이긴 하지만 이 돈을 성장주에 투자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계속 남더라고요. 물론 최근에 장이 좋아서 더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직은 근로소득이 있으니 벌써부터 굳이 배당을 많이 받지 않아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만약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현금 흐름이 중요하신 단계라면 오히려 배당주 비중을 유지하거나 늘리시는 게 맞을 수 있고요. 이건 저희 상황에 맞춘 결정이라는 점 꼭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QAD 같은 레버리지 ETF 다들 아시겠지만 변동성이 훨씬 큽니다. 앞서 백테스트에서 보셨듯이 QAD 작년 4월에 최대 낙폭 마이너스 41.77%를 찍었습니다. 1억 원이 5,800만 원까지 줄어드는 걸 실시간으로 보면서 안 팔고 버틸 수 있어야 지금의 70% 수익이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천주라는 숫자만 보고 오 얘네 많이 샀네 하실 수 있는데 그만큼 하락 구간에서 마음을 단단히 잡아야 하는 숫자라는 것도 같이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달 결산하면서 든 생각 한 줄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배당금이 주는 위안과 자산의 성장은 다른 종류의 만족감이더라. 저희도 한동안은 배당금 늘어나는 숫자에 위안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 위안보다 자산 자체를 키우는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기로 한 거고요. 코덱스 미국 우주항공처럼 화려한 수익률에 들떴다가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온 경험, 결국 저희를 인덱스 쪽으로 한 걸음 더 가깝게 만들어준 시행착오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답이다 라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시점에 내린 선택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배당주와 성장주 비중 어떻게 잡고 투자하고 계신가요? 저희와 비슷한 고민하고 계신 분들, 또 각자의 포트폴리오 그리고 투자 성과 함께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도 여러분의 의견을 들으면서 매번 많이 생각하고 또 배워나가고 있거든요. 일단 무지성으로 QAD 계속 사모으고 있는데 다음 달에는 또 이 자산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다시 투명하게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하이프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희가 이 여정을 계속해서 솔직하게 기록해 나가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모두 성투하세요.